대북전단에서 시작한 남북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를 전후해서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신동규 기자와 지금부터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탈북단체들, 어떤 단체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단체는 여러 곳이 있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단체인데 지난 2004년부터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학 대표의 친동생인 박정호 대표가 이끄는 탈북민 단체 큰샘은 최근 남북 상황을 고려해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기로 했다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70주년에 대북전단 10,000장을 날리겠다는 주장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일부와 경찰은 어떻게든 박 대표를 찾아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 대표는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신호음만 가고 응답이 없습니다. 전화는 받았어요? 예, 저희와 인터뷰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왜 안 받아요, 그러면? 아마도 모처에서 대북전단 살포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현재 박 대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부와 경찰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데 왜 이렇게 탈북단체들이 고집하는 이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박상학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위원장의 독재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속고 있으니까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박 대표가 6년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활동에 몰입하게 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탈북 초기에는 평범하게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에게 전해 듣기로 숙부는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 사망하고 3년 사귄 약혼자는 박 대표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북 활동가로 나서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단체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 근데 오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가스등을 폭발시키겠다 이런 위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페이스북에 지난 13일쯤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네. 남북 접경지를 관할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서자 다시 글을 올려서 이재명 집 근처에서 작업할 거고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기꺼이 수소 가스통을 열어서 불을 붙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라서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그리고 이 지사의 자택에 경찰 100명 정도가 배치된 상태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이라는 거죠. 국민으로서. 대단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뭐 폭력은 안 된다 아주 단호한 입장들이시죠. 예. 북한 내부에서도 이 탈북민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곤두설 것 같아요. 네,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탈북민 가족 색출을 목적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탈북민 단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탈북자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고 하니까 역시 김여정이 지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탈북자 재조사한다고 해요. 탈북민 입장에서도 혹시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걸로 보입니다. 네, 북한 안에서 이 색출을 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걱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북전단을 하루 이틀 날린 것도 아닌데 유독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 왜 그런지 좀 나온 거 있어요? 일각에서는 혹시 평양에 대북전단이 직접 살포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평양에 떨어졌다? 네, 보통 풍선에 달아서 날리면 접경 지역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례적으로 바람을 잘 타서 평양까지 갔다는 거죠. 오. 평양 시민들이 전단을 직접 주어서 고위층에 보고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건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단이 네. 어디 치명적인 장소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군단 지휘부든가 무슨
뭐 평양이든가 아니면 어디 뭐 김일성 동상 앞이든가 뭐 이런데 앞서 박상학 대표는 드론을 이용해서 평양의 전단 10,000장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편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는 거고요. 예. 정말로 이 평양에 대북 전단이 살포가 됐고 떨어졌다. 그렇다면 북한 측으로서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우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봅니다. 예. 지금까지 신동규 기자였습니다.